네, 한진해운 사태와 함께 철도 파업 그리고 화물 연대 파업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물류 대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 동맥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철도 파업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철도 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2주차에 돌입했습니다. 예. 파업 첫 주 3화로와 무궁화호의 운행이 6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화물 열차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부터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등 수도권 전철의 운행도 90%로 축소되면서 승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KTX와 통근 열차의 운행률을 100%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이들 열차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운행 차질과 함께 정비 인력의 축소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철도 파업 때문에 기차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못 간다고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파업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니까 불편한 점이 많겠죠. 네, 참 안전 문제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점도 문제지만 물류 차질 역시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물 열차는 파업 첫 주부터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어디보다 타격이 더 큰 상태입니다. 예. 특히나 다른 업종보다 열차 수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철도 파업이 예고되면서 미리 수송해 재고를 비축해뒀지만 그것도 일주일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각 지역의 물류기지의 재고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부분 가동 중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일선 건설 현장 시멘트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예. 시멘트 업계는 예고됐던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들어가면 제품 출하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는데 철도에 이어 화물 연대도 이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잠시 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택배 및 소형 화물차의 증차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쿠팡과 같은 대형 자본에 유리하다 보니 영세한 차주들은 생계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예. 하필이면 정부가 이제 철도를 통한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는 만큼 이런 화물 자동차를 통해서 대체 수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화물연대마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네, 대체 수송에 나서겠다고 했던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나서니까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의 물류 대란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좀 해결의 실마리는 안 보이나요? 네, 화물연대 파업 예정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입니다. 네. 예. 이 시기가 딱 철도 파업이 3주차에 들어가면서 화물 수송 차질이 커지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정부가 사실상 이런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철도 파업이 3주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레일과 철도 노조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철도 파업의 핵심 쟁점은 성과 연봉제 도입 여부인데 중간 타협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측은 법리 해석을 동원한 명분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다 아니다, 또 사측의 대체 인력 채용을 통한 압박이 부당 노동 행위다 아니다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고소 고발전 역시 가열되고 있는데요.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9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노조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지어 철도 안전 문제도 서로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노사 간 공방의 도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KTX 프로 운영에 좀 하다 보니 네네. 정비 주기를 제대로 이제 못 맞추는 것도 좀 있는 거죠. 제대로 숙련도가 없는 매뉴얼도 모르는 네. 분들이 이제 정비를 하고 있어서
안전에 위협하다. 네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도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5개 차량 협력사와 정비 인력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전망이 더 어두운 만큼 앞으로는 피해를 좀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어제부터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한 상태입니다. 네. 예. 대책에는 유관기관 지원과 내부 경력직 기장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축소 예정이었던 KTX와 통근열차의 경우 현재 100%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파업 첫 주 30%까지 떨어졌던 화물 수송도 42%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3주차 그리고 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부터는 피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다음 주까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3, 4주차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화물연대가 파업 계획을 내놓는 만큼 오늘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잠시 후 10시 반에 진행될 국토교통부 브리핑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아무래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김동욱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